이 매물 잠긴 현상에 따라서 상당히 견고한 상승장으로 재진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 잠김이 가속화되고 있대요. 한 달 새 강남 상구에서 그래서 900건의 주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뭐 주택이 갑자기 소멸된 건 아니겠죠. 뿅 하고 없어진 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매물이 줄었다라는 거죠. 매물 잠김 현상이 상당히 가팔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생각한 것보다 매물 잠김이 빠른 거예요. 지금 이제 6월 지금 10일이죠. 오늘 6월 10일인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5월달까지 절세 매물이 다 소화되고 나면 6월달부터 본격적인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날 거고, 그로 인해서 주택시장은 거래는 없지만 호가가 신고가가 연출되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거래가가 상승되는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시작하자마자 6월달 시작하자마자 바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8일날 서울 아파트 매물이요, 지금 한 달 전보다 2,915건, 전체적으로 2,915건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났고요. 이 매물 잠김 현상에 따라서 상당히 견고한 상승장으로 재진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물 잠김에 따라서 상당히 견고한 상승장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서울에 매물이 없고, 매물이 설령 있더라도 엄청나게 비싼 금액으로 매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자꾸 수도권으로, 뭐 뉴스 보셔서 아실 거예요. 지금 평택이 난리법석이지 않습니까? 평택이. 그러니까 평택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실거주를 하려고 평택이나 화성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가까운 수도권, 경기, 인천 지역은 얘기할 것도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지역으로 패닉바잉이 뭔지 아시죠? 묻지마 투자입니다. 막 사들이는 겁니다. 그냥 공포에 의해서 주택을 구매하는 거죠. 이제 경기 인천으로 패닉바잉이 확산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경기 인천 지역 패닉바잉은 작년 연말부터 저는 시작됐다고 봅니다. 경기 인천 지역의 패닉바잉은 작년 연말부터 시작되고, 올해 들어와서 그게 좀 더 견고해지고 좀 속도가 빨라지면서 거래량이 많이 이제 출현되겠죠. 작년보다는 더 많은 거래량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매물수 추이를 보면 2020년 1월 8일 날부터 매물이 2월달,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 매물이 계속해서 늘어나죠. 그죠? 매물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왜냐면 팔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매물이 늘어났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정리하실 분들은 이제 정리를 하겠다라는 의지죠. 이 기간 동안 절세 매물이 나온 거예요. 절세 매물 정리가 끝났어. 절세 매물 플러스 이제 증여까지 정리가 다 끝난 겁니다. 증여까지 정리가 끝나고 6월 가면서부터 매물이 확 줄었는데, 아마 7월달 되면 더 줄 거고요. 8월달 되면 더 줄 겁니다. 매물은 계속해서 감소할 거다. 그러니까 시장에 매물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매물이 왜 없을까요? 매물이 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시장에 매물이 없어서 거래가 수반되지 않으면 시장은 절대 안정화가 될 수는 없거든요. 거래가 수반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매물이 줄은 이유는 뭐 뻔하잖아요. 양도소득세 82.5%. 그죠? 종부세. 그러니까 희한하죠. 종부세가 이렇게 과도하게 나오면 매물을 내놔야 되는데, 매물은 더 견고한 잠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뭐 양도소득세는 뭐 안 팔면 그만인 거니까. 어쨌거나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직 집을 갖고 있지 못하신 분 입장에서는 주거사다리가 점점점 높아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주까지 뚫고 올라갈 것 같아, 사다리가. 예전에 한 2층 정도면 올라가서 집을 살 수 있었다면, 지금 한 60층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도 지금 시장은 어쨌거나 거래량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1개월 전과 비교를 해보니까요, 어디가 매물 감소폭이 가장 컸나 보니까 1위가 용산구입니다. 1위가 용산구. 용산구가 가장 감소폭이 컸고요. 2위가 강남구. 3위가 강서구입니다. 감소폭입니다. 감소폭이 가장 큰 데는 1위가 용산, 2위 강남, 3위가 강서구인데, 감소 건수, 그러니까 매물이,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감소가 많이 건수를 따지면 강남구가 1위, 그리고 2등이 서초구, 3등이 송파구. 그러니까 강남과 서초, 용산 이런 지역들이 뭐예요? 다 대장주고요. 상위 그룹에 있는 애들이에요. 이게 이제 왜 심각하냐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지역이 강남 3구 플러스 용산이라는 지역입니다. 물론 마용성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용산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서초, 송파 이런 지역에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면서 물량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주택을 여러 채를 구매해서 다주택 전략으로 가는 시장이 아니라 어쨌거나 있는 것들을 이미 다 정리는 하셨겠지만 현금 갖고 계신 분들도 고민하는 게 지금 똘똘한 한 채로 지금 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글쎄 이번에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어떻게 결론을 나올지 모르겠지만 임대사업자가 폐지되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특위에서 지금 얘기한 게 임대사업자를 유지하는 게 60세 이상 4채 이하까지는 기존 임대사업자 혜택을 유지시켜 준다고 합니다. 60세의 기준은 왠지 모르겠는데 60세가 넘어야지 생계형 임대사업자라고 합니다.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기준이 60세 이상이어야지 되고 4채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 4채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참 어이는 없는데 어쨌거나 이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까지 폐지가 되면 점점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것도 소형 아파트에서 주임대를 갖고 있는데 강제 폐지가 돼. 그럼 이제 이걸 어쩔 수 없이 이제 매각을 해야지 돼. 그럼 매각을 하면 또 현금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현금을 갖고 이참에 압구정동을 가든 청담동을 가든 대치동을 가든 목동에서 강남으로 들어와 버릴까 이런 고민을 분명히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지역에 물건이 있어야지 되는데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없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용산, 강남, 서초, 송파 이런 지역이 매물 잠김 현상이 지금 가장 빠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매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다 한 채 내놓는 것들은 호가로 거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과거에는 거래량이 많으면서 잔잔바리로 계속 거래를 치고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이 형성됐다면 지금은 한 단지에서 1년에 한두 건 거래되는 게 최고가, 호가로 거래되면서 그게 이제 신고가에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정부가 누굴 탓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매물잠기 가속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도 그러고 이제 정부에서도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딱 2가지예요. 2가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정부도 알고 청와대도 알고 민주당도 알고 청와대도 알고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2가지 방법입니다.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신규 공급. 두 번째는 기존 주택 물량입니다. 근데 기존 물량이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물 잠김이. 그러니까 이 물량이 시장에 나와줘야지 되는데 이 물량을 시장에 나와주려면 뭘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거래세를 줄여야 됩니다. 지금 취득세가 4%, 8%, 13% 이게 말이 됩니까? 4%, 8%, 13%가? 양도소득세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요. 양도소득세가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1주택자나 4주택자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면 1등하고 싶어 하는 게 너무 많아. 반도체 세계 1위죠. 그죠? 그리고 인터넷도 세계 1위고 또 1위가 뭐가 있을까? 반도체. 조선도 세계 1, 2, 3등 안에 어쨌거나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도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세계 1위고 종합부동산세도 세계 1위야. 거기다 증여세도 세계 1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세금은 세계 1위야 그냥. 꼭 이렇게만 해야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정부가 얻는 게 무엇이냐. 기존 물량을 세상에 이렇게 좀 나오게 해야지 되는데 기존 주택이 시장에 나올 일은 없어. 지금 이미 매물 잠김 현상은 6월 달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신규 공급은 이제 민간에서 하는 게 있고 공공에서 하는 게 있죠. 공공에서 하는 거는 이제 3기 신도시가 있고요. 공공 재개발과 공공 주도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쪽방촌 개발하는 거, 그죠? 서울역 쪽방촌 개발하는 거 지금 지역 주민들이 대형 로펌 선임해갖고 지금 이제 정부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은 이제 못하겠다. 그러니까 공공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쉬운 게 아니야. 공공주도로 지금 공공주도 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 사업이요. 59개 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59개 지역이 구역 지정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거의 다 2월 4일 이후로 현금 청산을 받던가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아예 거래가 못하게 막아놓은 거예요. 거래할 수 있는 자리가 점점 부족한 거죠. 그죠? 근데 요 지역들 중에서 지금 공공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손들어서 조합원들이 지금 거의 60% 이상 동의받은 데가 딱 한 곳밖에 없다고 합니다. 민간은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뉴타운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뉴타운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장인 뉴타운, 아현 뉴타운, 부가현 뉴타운, 신길 뉴타운, 흑성 뉴타운, 그리고 이문 휘경, 그리고 청량리, 그리고 저 방화 뉴타운,
거여마천 뭐 이런 뉴타운들 있잖아. 이게 여러분 뉴타운 지정이 언제 된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때 지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대통령이 3번 바뀌었나요? 대통령이 3번 바뀌는데 지금 입주하던가 철거하던가 이미 입주를 한 데도 있지만 지금 그럼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으로 지정을 해서 뉴타운 지정을 한다며요. 그죠? 기름 뉴타운도 있죠. 민간으로 지정을 하면 이 민간으로 지정한 게 앞으로 공급은 언제 될까요? 10년에서 15년이야, 여러분. 아무리 뭐 정부에서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공급은 제가 봤을 때 35년까지 없거든요, 공급이. 그러면 기존 물량을 풀어줘야 되는데 기존 물량 매물 잠김은 계속해서 가속화돼. 물론 살 사람도 없습니다. 살 사람도 없는데 매물 잠김이 가속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한민국은 거래되는 족족 신고가 갱신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럼 안전진단 플랜카드 걸리는 순간 그 동네 풍지박산이 납니다.